원자와 에너지띠. 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게? 보통 일단 원자라고 하겠지. 물론 기본 입자를 우리가 쿼크, 렙톤, 그 다음에 뭐 매개 입자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일단 물리화학 공통적으로 물질이라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우리가 원자라고 표현을 했어. 자, 근데 그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사가 있지. 최초의 원자는 누가 얘기하지? 입자라는 거는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원자라는 걸 처음 언급한 건 누구? 돌탱 아저씨.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푸딩 안에 건포도, 뭐 머피만 안에 초코칩, 요런 드립을 치면서 누가 뭘 발견하지? 전자를 발견하지. 전자가 들어있는 모형을 누가 발견하지? J.J. 톰슨. 화학시간 같지? 핵물리학이야.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에너지 준이 불연속적인 궤도에 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게 보어잖아. 보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 핵물리학자야. 지금 이 부분은 핵물리학, 입자물리학이야. 그러면 화학이랑 겹쳐 그냥. 화학이랑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근원적으로. 사실 이거를 가장 깊이 배우는 건 물투야. 물투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투에서 제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가장 어렵게 다루는 것은 화원이고, 물리에서는 그냥 교양 과목식으로 수방 포장재 할기식으로 배우는 거야 그냥. 사실 제일 쉬운 파트야. 물리 전체에서 제일 쉬운 파트가 아마 이 부분이야. 왜냐면 이것도 뭐 화학에서도 배우고 융합과에서도 나올걸? 융합과학 나오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뭘 발견하지? 바로 원자핵을 발견하고 최초의 궤도 모형을 만들어내지. 이렇게. 자,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자, 유명한 일화가 있지. 러더퍼드. 여기서부터 중요해. 물리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고. 자, 러더퍼드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 어떤 직관이 있었냐면, 훌륭하신 우리 톰슨 스승의 실험, 그 이론을 검증해 보고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지. 그래서 알파 입자 방사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금속 중에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속이 뭐냐면 금이야. 금을 프레스에 롤러 해놓고 계속 밀면 정말 거의 원자 단위 가깝게 굉장히 얇게 펼 수 있어. 왜? 뭐 어떤 개념이냐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왜 그런 사람들 만두피 장인들 있잖아. 왜? 그래서 만두피를 갖다 계속 치대고 한데 문 줄르면 만두피가 거의 투명할 만큼 얇게 만들어지는데 안 끊어지지, 그치? 그런 것처럼 금도 굉장히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속이 금이야. 그래서 금을 완전히 얇게 편 금박을 준비한 다음에 이 금박에다가 이제 뭘 썼어? 알파 입자 방사선을 쏜 거야.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뒤에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이 스크린에 여기에 이제 찍히는 알파 입자들의 궤적들을 본 거지.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요런 모양으로 돼 있지. 라듐이 알파 입자를 쏘고 여기 원자를 놓고 여기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어떻게 돼? 중심이 튕겨나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 원자 핵도 있구나라는 걸 러더퍼드가 발견했다고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당연히 얘가 뚫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러다 이제 계속 실험을 하다가 조수들도 이제 계속 지켜봐라고 하고서 왔다 갔다 자기 할 거 하면서 이제 되게 오랜 시간 실험을 하다가 잘 생각해봐. 얘가 누구나 다 이걸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뒤에 스크린을 놓을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갑자기 혹시 튕겨나오는 건 없겠지 하고서 이때 스크린 하나 더 설치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실험 접으려고 하는 거의 마지막 날쯤에 알파 입자의 궤적이 발견된 거야. 두둥.
통과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을 띠고 있단 말이지. 얘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건 같은 전을 띈 무언가가 반발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원자핵을 발견하지. 이게 이제 러더포드 모형의 실제 실험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최초 이제 행성 궤도 모형이야. 되게 큰 의미가 있긴 한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첫 번째 어떤 약점이 있지?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어. 왜? 보통은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기파 이론에 의해서 전자가 어떻게 원궤도를 돌면 전자의 가속 운동이 이제 3단원에서 배우는데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전자가 가속도 운동하면 뭘 일으키면 전자기파를 방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 뭐 X선 뭐 이런 것도 다 전자를 마이크로파, 그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전자를 가속시켜서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원운동은 가속운동이랬지. 자, 등성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량 가속도 운동이야. 량 가속도 운동이랬지. 속력과 힘의 크기와 속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계속 원에 접수하는 방향으로 변환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얘를 지구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확하게 대응이 돼. 지구 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 m인 입자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어?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줄면 여기서 주는 건 누구야? 궤도의 높이 h가 줄겠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가 돌면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니까 궤도가 점점 줄어들어. 그렇게 어떻게 돼? 결국 충돌해서 뭐 붕괴가 꼭 되진 않지만 붕괴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잘 생각해봐. 우리 몸은 다 뭘로 돼 있어? 세포로 돼 있고 세포는 결국 뭘로 돼 있어? 원자로 돼 있지, 그치? 그러면 가만히 있다 붕괴되는 애들이 있어? 학교 갔는데 선생님 왜 붕괴돼요? 이런 상황 없잖아, 그치? 안정하게 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사실 안정하게 잘 있는데 얘 이론대로라면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붕괴돼야 돼. 안정할 수는 없다고. 어쨌든 그 상태를 계속 유지 못한단 말이지. 자, 두 번째.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뭘 방출한다고? 전자기파를. 자, 원운동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스펙트럼이 원으로 나와야 돼. 원.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 하면 원으로 나와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론대로는 원인데 실제는 뭘로 나와? 실제는 선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지. 요 두 개를 설명을 못 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좀 뒤에 톰슨과 러더퍼드 밑에서 같이 이제 배웠던 제자.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제자이기도 하고 톰슨의 제자이기도 하지. 제자의 제자이면 제자지. 바로 누구? 보어가 새로운 안정적인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궤도 모형을 만들어내. 물론 사실은 이 과정에는 다른 내용들이 좀 더 있어. 이 3단원에서 배운 광전효과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물질파라든가 전자의 파동성 뭐 이런 게 막 엮여 있는데 그게 이제 물리 원에서는 생략된 채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 우리는 수학 포장지 학기식으로 배운댔잖아, 그치? 자, 그러면 새롭게 보어가 제시한 모델은 이런 거지.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불연속적인 궤도가 있고 얘를 양자수라고 표현을 하지. 불연속적인 궤도, 양자라는 건 양자화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어떤 덩어리져 있다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비립자를 광양자라고도 표현을 해. 그래서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양자화라고 하는데 양자화된,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양자화된 궤도의 전자가 뭐 안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뭘 설명해? 안정성을 설명을 한다고. 뭐 불연속적인 양자화된 궤도로. 누가 양자 모델이라고 할까? 최초의 양자 모델이라고 하지. 누가? 닐스 보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 자, 이걸 설명한다고. 뿐만 아니라 얘는 정해진 궤도에만 있어.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이론을 갖다 넣은 거야. 광전효과가 뭐냐면 금속에다가 빛을 비춰.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맞고 튀어나와. 이 전자를 뭐라고 그래? 광전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빛을 쏘면 전자가 나와. 이걸 광전자라고 한다고. 이걸 이용해서 뭐 만들게? 광센서, 광마우스 이런 거 다 만들어. 마트 같은 데 가면 자동문 있어. 사람이 오면 열리지, 그치?
빛을 쏘다가 내 몸, 사람이 뭔가 없으면 절로 가는데 어떤 사물이 오면 그 사물에 빛이 반사돼서 다시 들어가니까 그 광센서에 빛이 들어가서 반사된 빛이 들어가서 전자가 나오면서 얘가 이 전자가 나와서 뭐 열림 회로를 작동시켜주는 거라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 그런 거 있죠? 가운데 사람 있으면 안 다치지. 근데 사람 지나가면 다치지. 이거 전부 다 광센서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계속 나와서 그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그 활성화되게끔 빛이 나와서 저쪽에 전류를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온 빛이 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닫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단 말이지. 이거 전부 다 이런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건데 이 광전 효과 이러니만 빛을 맞으면 올라간다고.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궤도에 있던 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돼?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딱 흡수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 전이한다고, 들뜬다고. 전이한다고 표현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정해진 층으로만 올라가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 연속으로 안 나오고 층에서 층 사이 간격의 에너지인 바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뭘로 이것도 설명을 한다고. 자, 되게 중요해. 러더퍼드 모형의 그 약점도 시험에 나와. 서술형도 종종 나오고.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의 약점을 어떻게 보어가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게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양자화된 불연속적인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이지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자,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정해진 불연속적인 전자 궤도가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화학에서는 여러 개의 원자들, 다전자 원자에서는 껍질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그치? KLML 이렇게 주양자수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이제 수소에 해당하는 얘기.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지. 수소는 원자의 핵의 양성자 하나, 그리고 전자가 한 개야. 하지만 이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궤도는 불연속적이지만 무한대의 궤도가 있어. N1, N2, N3, 그리고 뿅뿅뿅 N 무한대의 개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정해진 궤도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어. 이걸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루면서 안정을 이룬다. 이거 양자 조건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 물리2에서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참고를 하고. 마치 이거 단순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잘 봐. 자, 이 건물이 내 거야. 내 거였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내 거라고 내가 1.5층, 2.8층, 5.7층에 떠다닐 수 있어? 항상 난 어디 있어? 1층 바닥에서 안정하고 2층 바닥에서 안정하고 3층 바닥에서 안정하고 각 층 바닥에서만 안정할 수 있지, 그치? 그런 것처럼 전자들도 정해진 층, 이 n이 층이라고 생각하면 각 층의 바닥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이동할 때 잘 봐. 올라가려면 분명히 우리가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려면 무슨 누구의 도움을 받아? 엘리베이터의 도움을 받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는 1층에서 5층까지 높이가 증가했으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지구라고 생각하고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럼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잖아.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도움을 받지. 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엘리베이터 대신 빛. 빛 에너지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빛을 흡수한 만큼만 올라가. 딱 신기한 건 이게 칸이 퍼즐처럼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퍼즐이라는 게 그렇잖아. 딱 맞아야 들어가지. 너무 커도 안 들어가고 작으면 헐거우니까 안 들어가니까 흔들면 그냥 빠져버리지, 그치? 마치 퍼즐처럼 딱 맞는 양의 에너지만큼만 흡수하면 그때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정해진 만큼의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올라갈 땐 빛을 어떻게 하겠어?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하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n이 2 이상에 있는 걸 들뜬 상태라고 해. 들떠있던 애는 다시 안정하려고 떨어져. 그럼 이때 빛을 어떻게 돼? 반대로 방출한단 말이지. 이렇게.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이건 사실 화학에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얘네들을 좀 구분해 봤어. 자, 지구가 둥그냐? 자, 냉정하게 밖에 나가면 안 둥글지, 그치? 실제는 되게 둥글지만
너무 크니까 평평해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 둥근 원자를 굉장히 확대해보면 거의 평평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게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이 여기 있대.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을 N1, 양자수 N1이라고 할게. 그리고 N2, 그 다음에 N3, 그 다음에 N4, 그리고 N5, 그 다음에 그만하자. N 무한대가 있다고. 자, 그러면 봐봐. N 여기를 뭐라고 하지?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이 이상을 뭐라고 그래? 들뜬 상태라고 해. 그래. 참고로 N을 뭐라고 한다고? 자, 주양자수라고 하지. 물리에서 그냥 양자수라고 해. 또는 뭐 여기서는 한 말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기준 위치,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해. 에너지 준위가 더 많이 쓰여. 에너지 준위, 에너지의 기준 위치라고 그래. 에너지 준위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에너지 준위에 맞는 에너지를 가져야 전자가 그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1층에서 3층이나 5층으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의 도움을 받은 만큼만 올라가듯이, 그치? 자, 그러면 들떠있던 애가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N1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모든 전자들이 방출하는 빛은 어떤 공통점이 있지? 1로 떨어지는 모든 빛은 어떤 공통점이 있지? 넘어가. 여기다 쓸게. N1로 떨어지는 모든 빛은 뭐? 자외선을 방출해. 이걸 누가 발견해? 라이먼. 그래서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래. 그러면 N2로 떨어지는 모든 애들을 뭐라고 해? 사실 이제 이게 바뀌었어. N7 이상에서는 N2로 떨어져도 자외선이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 아직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제 바뀐 지 최근 발견된 이론이라 그냥 교과서대로 하면 어쨌든 무한대에서든 N3에서든 N2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무조건 가시광선. 그래서 N2로 떨어지는 걸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얘를 무슨 계열이라고 그래? 발머 계열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N3으로 떨어지는 애는 뭐라고 해? 적외선이라고 하지. 자, N3은 뭘? 적외선. 얘는 무슨 계열? 파션 계열이라고 하지. 더 있어. 뭐 N4, 뭐 훈투, 브레이킨, 뭐 여러 사람들의 계열이 있는데 우린 사실 이것도 안 나와. N1, N2만 알면 돼. 그리고 라이먼, 발머 정도만 알면 되고 보통 자라, 가발, 적파 이렇게 외우지. 자라, 가발, 적파 뭐 이렇게 자라, 가발, 적파. 또는 우리는 N1, N2 위주로 하니까 자라가, 가발 썼네. 자라, 가발 이렇게 외우기도 해. 자,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에너지가 양자수에 어떻게 비례하는지 계산을 해봤어. 이거는 이제 물리 2에서만 나와. 유도하는 과정이. 그래서 또 화학이랑 단위도 달라. 그래서 양자수 n에 따른 필요 에너지, 그 궤도의 에너지 중에 있는 에너지를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라는 단위를 써. 전자볼트, 에너지야. 에너지. 1전자볼트가 얼마였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야. 중요한 건 전자볼트랑 줄이랑 같은 단위야.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작은 원자 단위, 전자 단위 에너지를 우리가 줄을 쓰지 않고 전자볼트를 써. 오케이? 참고하시고.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확인을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봐봐. n이 증가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원래 마이너스가 없으면 얘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감소해야지, 그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그 다음에 또 진동수 조건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 n이야. 여기가 이 m이야. 그러면 여기서 있는 빛이 여기로 떨어져.
전자가 떨어지면 방출하는 빛이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파장을 HF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건 아인슈타인이 E는 HF라는 식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 이걸로 노벨상 받거든. 그리고 광속 C는 F랍니다. 이건 파동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냥 얘기만 해줄게. 람다분의 HC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걸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어떻게 해? En-EM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HF이고 람다분의 HC가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요대로 놓고 그 다음에 EM과 EN을 얘를 대입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람다분의 HC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EM 대신에 이걸 그대로 쓰면 되지, 그치? 마이너스 얼마? N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가 되겠지. 이렇게.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묶이지? 뭘로 묶여? 마이너스 13.6으로 묶인단 말이야. 되시나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잘 봐. 얘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가 밖으로 빠지고 괄호하고 어떻게 돼? 이거 왜 썼을까? 미리 썼는데. 그래. 요거를 여기로 넘길게. 그럼 어떻게 돼? 람다분의 1은 HC분의 13.6이고 이게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M제곱분의 1이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자, 그럼 봐봐. H는 플랑크 상수라고 그래.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6.6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야.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지만 0이 아니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고, C는 광속, 상수지. 얘도 상수, 얘도 상수인데 얘네들도 다 뭐야? 상수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야. 그래서 이걸 리드베리라는 사람이 어차피 다 상수니까 묶자라고 하면서 람다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m제곱분의 1로, 아이고 왜 3승이냐, 1로 정리를. 이걸 리드베리식이라고 하고, 이때 n제곱에다가 이건 양자수잖아. 2를 대입하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N2 가시광선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 2를 대입한 4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을 발머의 식이라고 해. 발머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이런 리드베리식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이나 수학적 체계가 나오기 전에 노가다로 얘를 만들어내.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 노가다로 얘를 만들어버려. 그럼 나중에 맞도 딱 맞아. 대단하지. 훌륭한 사람이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라이먼, 발머, 파시엔 누가 제일 먼저 발견됐을까? 눈에 보이는 게 뭐야?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 발머 계열이 가장 먼저 발견이 됐어. 가시광선 눈에 잘 보이니까. 되시나요? 자, 그래서 수사 원자 모형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내신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기본 예제를 볼게. 이거는 좀 어렵게 나올 때 파장이 몇 대 몇인지 구하시오 이런 게 나와. 그럼 여기다가 대입 n에다가 뭐 3에서 1로 떨어지면 여기다가 이거 3,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람다가 몇 분의 몇 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 나오고 잘은 안 나와. 화원에서 보통 나오지 물원에서 잘 안 나오고. 자, 그럼 물원에서 보통 여기서 제일 쉽게 나오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봐. 양자수가 딱 N4인 원자가 있어. 이런 원자가 있어. 그러면 이 원자가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자, 양자수가 N4라 했으니까 몇 개만 그으면 되는 거야. 4개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양자수 에너지 준위가 1, 2, 3, 4까지만 있는 거야. 자, 그럼 라이먼 계열이 몇 개야? 하나, 2개, 3개 나오지. 그 다음에 발머 계열 1개, 2개 나오고, 파시젠 계열 몇 개 나와? 1개 나오네. 그러면 총 몇 개의 스펙트럼 6개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되시나요? 되게 중요해. 일단 여기까지.